안녕하세요. 오늘은 나 혼자 사는 가구를 다각도로 살펴봤어요. 지금 사회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TV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대세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첫 방송일은 2013년도였는데요. 처음에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그해 2월 설 연휴에 기러기 아빠 위주의 설 특집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국내 1인 가구의 비중이 95년 12%에서 2000년 15%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20%를 기록을 했어요. 201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이제 23.9%를 기록하면서 22%로 줄어든 4인 가구 비중을 처음으로 앞질렀어요. 2015년 27.2를 기록한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에 아마 30%를 찍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1인 가구 비율이 이제 4인 가구 비율을 넘어섰어요.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8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79만 가구로 1년 새 3.1% 17만 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2000년 222만 가구였던 때랑 비교하면 한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거죠. 통계청은 1인 가구가 30년이면 전체 가구의 33.2%인 720만 가구, 2045년이면 뭐 36.3%, 쭉쭉쭉 올라가죠. 1인 가구 비율 30%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른 분야에 대입해보면 30%가 얼마나 미묘한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올해 2월 기준으로 전체 검사 중 2,136명 중에서 여성이 648명으로 30%를 차지했고요. 여성이 검사라는 게 흔치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하다고도 할 수 없어요. 검찰이 창설된 49년 이후 첫 여성 검사가 탄생한 건 80년대에 들어서였는데 현재 검찰에서 7자리밖에 없는 고검장급 여성 검사가 없죠. 소득 구간대별로는 어떨까요? 과세 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쓰는 숫자 중에 연소득 7천만 원이라고 있어요. 7천만 원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여부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등에서 기준이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대체적으로 상위 10%대 소득자를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데 들어는 봤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죠.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대입해보면 연소득 7천만 원 소득 상위 25% 가구 고소득자로 분류가 돼요. 상위 30%는 연소득 6,635만, 월급으로는 550만 원 정도. 30%가 갖는 의미는 이렇게 미묘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30% 할당제를 즐겨 사용하는데요. 과거로부터 상징성을 띠면서도 대세를 흔들리지 않는 정도에서 뭔가를 추진하고자 할 때 30%를 정치권에서는 이제 즐겨 사용을 하죠. 검사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30%는 분명 많은 비율이지만 그 지배 체계를 흔들 만큼의 고위직 진출이 쉽지는 않아요.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출산, 고령화, 결혼하지 않는 비혼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확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은 0.98명, 한 명이 채 안 되는 거죠. 세계에서 유일한 0%대를 기록을 했어요. 2017년보다 0.08명이 감소한 수치예요.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 흔히들 알고 있는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 그게 2.1명이 돼야 되는데 그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이 포진해 있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0명대 국가는 우리가 유일해요. 17년 기준 이제 OECD 36개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5명이거든요. 통계청의 이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0.94명, 20년에는 뭐 0.9명, 그리고 21년 이후에는 0.8명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요. 고령화 추세가 이렇게 더 빨라지면서 고령 1인 가구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난해 한국 총 인구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 비중은 처음으로 14%를 넘어섰고 한국은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14%를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예요. 통계청의 18년도 한국 사회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63만 5천명으로 전년 5,144만 6천명보다 18만 9천명이 증가를 했죠. 전체 인구를 일렬로 세워놨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위 연령, 중간대 연령은 42.6세로 10년대 37.9세보다 4.7세가 많아졌어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38만 명으로 14.3%를 차지했죠. 노인 인구가 이제 늘면서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할 65세 인구도 계속 증가하면서 저희 나라에 이제 경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이제 노인 부양 비율은 19.6명으로 2010년보다 4.8명이 증가했어요.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고령화 지수 110명을 기록을 했죠. 계속 통계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통계청의 19년 통계를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결혼에 긍정적인 여성은 98년 67.9%에서 2008년 61.6%, 18년 43.5%로 크게 감소했어요. 응답한 여성의 50% 정도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라고 답을 했고요.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답한 여성도 3.8%였어요. 결혼을 해야 한다고 보는 남성은 지난해 52.8%로 아직은 여성보다 높지만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실제 1인 가구 중에서 항상 여성이 많았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남녀 1인 가구 비중이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남성들도 이제 결혼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높아진 것.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보면 15년 25세에서 29세, 20대 여성 미혼율은 30%에서 77%로 늘어났어요. 이제 웬만하면 20대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같은 나이대 남성 미혼율은 무려 90%. 90%라는 이런 통계는요, 남자는 20대 결혼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995년 65%에 비해 크게 늘어난 거죠. 같은 나이대 여성 미혼율도 30%에서 77%로 늘어났고요. 35세에서 39세, 이제 30대 중후반 여성은 3%에서 19%로, 남성은 7%에서 33%로 급증했어요. 40대, 이제 40세에서 44세 남성 미혼율도 3%에서 23%로 증가했고요. 여성도 2%에서 11%로 크게 늘어났어요. 특히 이제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의 미혼율을 보면 한국 남성이 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1%로 일본의 15에서 20년 전과 유사한 단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즉석식품이라고 하죠. 즉석식품의 생산 실적이 3조 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로 늘어났어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정 간편식, 편의점 도시락 소비가 늘어난 거죠. 1에서 2인 가구가 주를 이루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는 홈코노미 또 이제 흔한 일이 됐어요. 식음료 배달은 물론 홈트레이닝, 홈뷰티, 홈카페, 용품의 소비가 늘어났죠. 1인 가구의 증가는 홈코노미 증가의 가장 큰 동력이에요. 배달 음식의 1인자인 배달의 민족, 월 주문 건수가 최근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14년 5월에 300만 건을 돌파한 이후로 15년에는 500만 건, 17년에는 1000만 건, 이어 지난해 7월에는 2000만 건을 넘긴 후에 반년 만에 2700만 건에 도달했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상반기 월 평균 3000만 건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배민 매출도 가파른 상승세죠. 17년 배민 매출이 1626억 원이라고 해요.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이보다 1000억 원 이상이 늘어날 거라고 추산을 하는데요. 매출 증가율은 70%에 달해요. 대행 서비스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집안일을 해주는 가사 대행 서비스, 세탁물을 처리해주는 대행 서비스 등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필수 예부로 자리 잡고 있어요. 1인 가구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 정말 요새 어마어마하죠. 쉐어하우스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아요. 이제 대기업들도 탐을 내는 큰 시장이 됐죠. 12년에 아파트를 1인 가구 여럿이서 함께 쓰는 쉐어하우스를 시작한 우주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올해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이 인수가 됐어요. 쉐어하우스 시장의 규모가 2조 3천억 원으로 추산이 돼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월세가 44만 원이기 때문이죠. 우주 창업자인 이제 김정현 대표가 회사 매각 2년 전에 인터뷰에서 그동안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고 기대 수익은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신축 건물을 짓고 이를 리츠, 부동산 펀드나 사모펀드에 턴키 방식으로 넘겨서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쉐어하우스의 근간인 공동주거라는 개념이 70년대 덴마크에서 나왔다고 해요. 60년대 후반 젊은 층 중심으로 사회혁명 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북유럽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협동성을 강조하는 공동생활주택이 설립됐죠. 일본에서는 일찍이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고령층의 복지정책 위주로 정부 주도 공동주거
복지 차원에서 쉐어하우스가 시작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들 나라도 우리와 같은 형태의, 즉 젊은 1인 가구를 위한 저렴한 공동주거 서비스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었죠. 이만큼 1인 가구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이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정부 주거 정책은 여전히 1인 가구와 거리가 멀어요. 주택 청약 등 이제 기존 제도들이 대개 자녀를 3,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1인 가구주는 청약 통장, 무주택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 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최근 도시 생활형 주택 경우에도 청년층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 심지어 어지간한 오피스텔보다도 좁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반 시설이 갖춰진 도시 지역에 정부가 1, 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 각종 주택 건설 및 부대 시설 설치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준 주택이에요. 1인 가구는 연말정산과 같은 세제 혜택도 소외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제 가구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을 비꼬아서 1인 가구는 스스로 싱글세를 낸다는 얘기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1인 가구가 복지 정책은 고사하고 현황 파악도 불가능한 구조죠, 지금.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는 가계 동향 조사 주지표를 1인 가구로 개편한다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에요. 1인 가구 정책이라고 하는 행복주택, 희망하우징, 안심귀가 서비스 등 실제로는 청년이나 노인층, 저소득층, 여성 대상 정책으로 봐야 하죠.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1인 가구의 정책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요새 젊은 층들이 1인 가구를 선호하죠. 왜냐면 이제 욜로, 그리고 나만의 생활, 그리고 자기애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신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중이죠. 나 혼자 산다족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1인 가구가 전통적인 가족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지역 커뮤니티가 보완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정책 지원이 딱히 없는 거죠. 취업자의 경우에 회사가 이런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1인 가구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젊은 청년들, 저도 젊은 청년이지만 우리 모두 1인 가구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칠게요. 인사를 얼굴 보여주는 게 낫나? 안녕.